예, 장관님 그리고 여러 국방 관계자들 수고 많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에 오늘 상세한 보고서를 해주셨는데 뭐 그에 대한 어떤 평가나 어떤 의미 같은 것은 아마 이 국방위에 소속된 의원님들도 다 여러 인터뷰도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내외신 인터뷰에 대해서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가 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그 백신 접종에 우리 30세 미만 군 장병은 6, 7일에 화이자를 백신하고 접종하고 나머지는 얀센 백신 접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얀센 백신 접종은 언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접종 시기가? 지금 요번 주에 그 수송을 해가지고 예. 예,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다음 주 정도에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완료되는 시기도 7월 이전에 완료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프리덤 가디언스 훈련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적어도 반경 문제는 전혀 없겠네요. 이제 백신 상황, 그러니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뭐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른 그 백신이 이제 그 백신 말고 다른 코로나 우리 국내 상황이나 이런 것 등등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방역 문제로 실병기동 훈련도 과거에 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최근 2년간은 실병기동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지휘소 연습 국민들이 이제 알아듣는 용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그 규모를 대폭 줄였다 했는데 적어도 방역 문제는 제한 사항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을 왜 정상화 못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역 문제는 전혀 제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프리덤 가디언스는 8월달에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하실 겁니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를 하시고 예. 또 축소를 하는데 또 이상한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서 연합 방위 태세를 훼손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저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을 겁니다. 연합 방위 태세를 근간으로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서 나중에 그 한미 간에 그 검토를 해나가고 중간 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는 제한사항이 철폐가 되었으니까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정상화되고 강화된 연합 연습 및 훈련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대북 정책 공조면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뭐 일관된 입장을 지속 발신 뭐 좋습니다. 이것은 뭐 9.19 군사합의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정부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걸 발신한 까지 좋은데 우리 측 자체 이행 가능한 사항은 정상 시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찰 감시를 우리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볼수기 위해서 특히 근접 전투 지역에 전방 지역에 정찰 감시는 계속 안 하고 지난번에 그 존경하는 저희 그 한교 의원님께서 제시한 뭐 지뢰 제거라든지 통로 개척이라든지 전혀 북한을 위협하는 게 아닌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조치는 계속 이거 하겠다 이 뜻입니까? 의원님 지금 그 군사 정찰 감시는 뭐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비행 금지 구역 밖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해 발굴이라든가 이런 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은데 우리만 해서 말은 유해 발굴인데 유해 발굴의 의미보다 그 유해 발굴을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 유해 발굴 속도를 늦춘다든지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정경두 장관부터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숱하게 제기를 했던 정찰 감시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북한은 이거 사실은 사문화됐는데 우리 측 자체 이행 가능한 사항으로 계속 정상 시행하겠다고 이게 국방부가 공개 천명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하고요. 특히 정찰 감시 보안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자권 준환 추진인데요. 뭐 전자권 전환에 대한 양국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하는 것은
늘 해왔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 이번에 그 조건에 따라서 하겠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그게 됐는데 그 분야는 빠져 있어요. 역시 그래도 거기에 내용이 빠져 있든 안 빠져 있든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원칙에 대해서는 양국 경상이 확고히 하신 거죠. 현재는 뭐 한미 간에 협의한 내용이 협의되어 있는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FOC 검정 평가 시행을 위한 전방위 노력 견주. 그러면 지금 이 검정 평가를 그럼 올해 전방위 노력을 어떤 노력을 경유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FOC 검증 시행을 위한 예행 연습들도 다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FOC 검증 평가를 하자고 이미 이제 그 2018년에 IOC도 2019년에 IOC도 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미측과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검정 평가는 문서로 평가하는 게 있고 지휘관들이 만나서 그 문서의 조건을 회의나 토의를 통해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사실 평가하는 게 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결정적인 연습 및 훈련을 통해서 실제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평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된 한미 지휘소 연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확고한데 그 방향에 대해서 국방부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가장 중요한 훈련만 연습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FOC 검증 평가의 어떤 기준이란 거 기본이 연합 연습을 통한 평가를 시행할 것입니다. 예.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너무 시간 제한상 이거는 다음 기회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NPR에 시간 더 드려요. 이거로 첫째 질문을 마무리할 텐데. 네, 더 하시죠. 예. NPR에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데 어떤 의견을 반영하실 거예요? 지금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북한의 어떤 핵 위협이라든가 또는 그 확장 억제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과 미측의 생각을 이렇게 상호 공유해가면서 저희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 그건 이제 장관님께서 NPR을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만든 대통령이 냉전부구의 10년 후에 2009년 그 오바마 정부 때 예. 동맹국들의 의견을 받아서 2010년에 최초의 NPR이 나왔어요. 2009년 당시에 우리가 뭘 요구를 했냐면 여러 가지 북핵에 대한 것도 있지만 북한의 생화학 무기도 반드시 대량 살상 무기에 넣어서 북한의 확장 억제 또는 보복 이런 수단에 그걸 포함을 시키라는 게 제가 그때 실무 차장으로서 그걸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뒤 추가. NPR을 만들 때마다 한국 정부 의견이 반영된 거 있습니다. 그거 좀 정책실에 보고를 받아서 네네. 이번에 적극 반영했는데 무슨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는 좀 정리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병급식 분야 마지막 그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내년도에 11,000원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장관님 생각하기에 병사 한 명한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이건 직접비입니다. 간접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저는 직접비보다 2 내지 3배 든다고 봐요. 왜냐하면 식당이란 관리, 식당에 있는 뭐 시설, 장비, 거기에 종사하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식당 담당관 또 부식을 나르는 수송부 또 정비 소요 거기 선탑하는 간부들 인시를 따지면 사실은 한 3, 4만 원 들어요. 1인당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 11,000원 할당하면 또 잔반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3, 4만 원 예산을 넣어서 병사들은 한 6, 7천 원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후방 지역부터 이거는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과거에 공군 부대에서 모 대기업에 해봤던 6개월 동안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는데 지역에 있는 이제 군소 업체들이 이제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어요. 수협이나 축협. 그래서 저는 대기업이 이걸 다 독점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광역 단체별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후방 지역부터 시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기존 제공한 건 제공하고 인력부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해서 만족도도 높이고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 공군에서 그런 시험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어떤 학교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만족도나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좀 살펴볼 요소가 있고 또 이제 어느 일부에서 제기하는 어떤 전투 임무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시죠. 예. 1분, 예, 표. 1분만 더 드려. 우리가 전쟁이 나면 전부 다 자기 군장을 꾸려 산이나 들로 올라갑니다. 식당 같은 데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후방지기에 고정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다시 주둔지로 돌아오면 그때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부대에서 숙달해야 되는 것은 야전치사예요. 치사출혈을 가지고. 그때도 아마 최전방 싸우는 게 아니면 충분히 그 이라크나 이런 데 보듯이 급식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군에서 자체 밥을 만들고 병사들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군도 할 수 있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떼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생각을 좀 혁신적으로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가 군에 지금 하고는 있지만 국방계획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민간이 할 수 있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군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큰 원칙만 가지고 네. 예, 의원님 말씀은 저는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원로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잘 개발해서 그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해서 그 다양한 분야가 민간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군의 그 더 이상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